2006년에 폴 키팅네랑 존 하워드네랑 선거를 해서 존 하워드가 얼만큼 많이 이깁니까? 150석짜리 의회에서 45석 차이 나게 존 하워드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이기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많이 이기는. 존 하워드는 공화국이 되고 싶으냐? 전혀 그런 마음이 없죠. 존 하워드는 왕실이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 폴 키팅이 시간 쓰고 돈 쓰고 에너지 사용한 그런 거 존 하워드는 다 물거품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죠. 지금 2018년 오늘 우리가 공화국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도 멀쩡히 여왕이 있지 않습니까? 멀쩡히 여왕이 호주의 국가 원수죠. 그런데 존 하워드는 이제 네 번이나 수상으로 선거를 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번이나 이겨서 수상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자기 맘대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이것을 적어도 형태는 국민이 원해서 이 호주라는 나라가 공화국이 안 되게 그렇게 하는 머리를 씁니다.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하죠. 성공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의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존 하워드가 내놓은 방안이 이거예요. 내가 호주 공화국 되라 안 되라 그런 거 결정하지 않겠다. 국민대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충분히 토론하게 하여 결론을 내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해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1998년 2월 달에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캔버라에서 Australian Constitutional Convention 1998 그걸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국말로 해본다면 호주 헌법 국민대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주 헌법 국민대회라는 거를 개최해요. 그래서 일종의 공식적인 행사로 만들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느냐? 152명의 사람들이 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선출되고 어떤 사람들은 임명됩니다. 그래서 공화국 혹은 왕정 이런 거에 생각 좀 있고 말 좀 한다 하는 사람들 152명이 캔버라에 모여서 이거 2주 약간 안 되는 동안 이제 열심히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참가했던 사람 이름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당시에 뉴스에 좀 나오는 사람은 여기 다 옵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 그러니까 존 하워드와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잔뜩 거기 가고요. 그 야당, 노동당의 당수와 그 옆에 있던 사람들 전부 거기 가죠. 그러니까 존 하워드와 친구들, 그리고 야당 당수 당시 킴 비슬리와 친구들 거기에 쫙 다 가고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안 데모크래트이라는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나타샤 스토 데스포야 이분도 상당히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 양반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2007년 이후 정치를 하지 않았군요. 그리고 요즘에는 무슨 글을 쓰거나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뭐 그런 걸 하면 살고 있습니다. 그 양반도 거기 가고 그거를 연방정부에서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각 주정부에서도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당시의 주지사들과 그 주지사의 반대편에 있는 각 주마다 야당들 거기 또 다 갑니다. 주지사와 야당 당수들. 그래서 각 주는 또 3명씩 보내죠. 그래서 뭐 거기 간 사람들 뭐 보브 카 혹은 존 올센, 피터 코스텔로, 데릴 윌리엄스, 로버트 힐, 팀 피셔, 존 포크너, 조슬린 뉴먼 뭐 하여튼 당시에 뉴스에 좀 나오는 사람들은 제프 케넷 그런 사람들 다 거기에 모여서 공화국 하자 공화국 하지 말자 이런 대화를 이제 2주 가까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대화의 결론으로 이제 무엇을 국민투표에 할 것인가 무엇을 국민투표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요. 3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호주는 공화국이 되어야 되는가 아니어야 하는가 그거 결정해야 되고 둘째, 만일 공화국이 된다면 어떤 모델이 될 것인가. 공화국인 나라라고 해서 다 똑같이 생긴 건 아니죠. 각자 자기의 모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한국과 미국이 똑같이 대통령이지만 그걸 뽑는 방식은 다르다는 거 잠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한국 사람들은 미국 선거 결과 보면서 너무나 그 집계 방식이 특이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In what time frame and under what circumstances might any change be considered? 그리고 만약에 바꾸기로 한다면 얼만큼 시간을 가지고 바꿀 것인가? 지금 이게 98년에 하는 대화가 아닙니까? 이것을 무슨 장기적인 계획으로 바꾸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되게 빨리 바꿀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참가한 사람들이 대체로 만약에 바꾼다면 이 호주가 1901년에 생겼으니까 2001년
1월 1일부로 만약에 바꾼다면 2001년 1월 1일부로 바꾸는 게 좋겠다. 바꾼다 안 바꾼다는 아직 합의 보지 않았지만 만일 바꾸기로 한다면 그때가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걸 바꾸려면 국민투표로 바꾸는 거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젠 당시에 사람들이 나와서 했던 말들을 조금 살펴볼 거예요. 이거 공화국으로 바꾸자 혹은 공화국으로 바꾸지 말자 등등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는데요. 몇 명 보도록 하죠. 우선 수상 존 하워드가 바꾸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호주가 공화국이 되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그 좋은 모델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의 호주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혹시 우리가 만드는 모델이 조금 잘못된 것이면 그러면 우리 현재의 정부를 매우 약하게 할 수 있다. 혹은 우리가 가진 민주적인 정부를 약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잘못 만들면.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은 제가 읽겠습니다. I believe that modern government is most workable where the essentially ceremonial function of government are separated from the day-to-day executive responsibilities. 이 사람은 뭐라고 믿느냐면 현대 정부가 가진 가장 좋은 구조는 이런 기념식하고 연설하고 이런 기능과 진짜 그 국가를 운영하는 기능을 구분했을 때 그때가 제일 좋은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다고 그 사람이 말했어요. 그게 바로 호주가 현재 가진 모델이죠. 기념식하고 메달 달아주고 악수하고 그런 거는 가버너 제너럴이 하고 진짜 국가를 운영하는 거는 수상이 하는 거죠. 다음 사람은 누구냐? 킴 비즐리. 당시의 야당 당수. 야당 당수는 지금 노동당이니까 노동당의 그 정책은 우리 공화국으로 가자 하니까 이 사람 공화국으로 바꾸자 이게 자기의 주장이겠죠.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 사람들이 호주의 국가 원수는 호주 시민이 아니라는 것을 매우 이상하게 생각한다. Foreigners find it strange that our head of state is not an Australian.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이미 공화국이다. 근데 이름만 공화국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 즉 사실상 공화국이라는 우리의 현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맞는 법률적인 정비를 함으로써 호주의 국가 원수도 호주 사람이 되는 그런 현실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야당 당수 킴 비즐리가 말했습니다. 다음 순서는 누구냐? 당시 재무부 장관이에요. 피터 코스텔로. 이 사람은 현 정부의 존 하워드 정부의 넘버 2였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의견은 뭐냐? 야당의 의견과 함께합니다. 즉 공화국으로 가자. 이게 그 사람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호주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을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수상과 의견이 다를 때에도 마구 나가서 공개적으로 말을 해요. 이 사람 넘버 2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호주의 국가 원수가 호주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게 문제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호주의 왕이라는 게 있다면, 호주 사람인 왕이라는 게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것은 해결이 아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호주의 왕이 호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호주라는 나라가 세습에 의하여 계속 국가 원수가 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결하는 것은 공화국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긴 토론을 거쳐서 이제 결국 그 국민투표, 레퍼런덤에다가 뭐라고 물어볼 건지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그 호주 헌법 국민회의 내에서 아까 152명이 참석했다고 했죠. 그 사람들끼리 투표를 해봤어요. 공화국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랬더니 공화국으로 가자 89, 왕정으로 남자 52, 기권 11 이래서 공화국으로 가자는 쪽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걸 다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헌법을 개정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하죠. 이 사람들이 대화한 것을 근거로 이제 국민투표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공화국으로 간다 치고 그러면 그 새로운 국가 원수는 어떻게 뽑을 것이냐 그것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얘기를 한참 한 결과 4가지 모델이 나옵니다. 4가지 모델 중 2가지 모델은 직접 선거예요. 마치 한국에서 하거나 혹은 미국에서 하는 것처럼
그 개개인이 대통령 누구 한다, 예, 찬성 반대 혹은 나는 누구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거 모델 두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델은 그냥 수상이 지명하자 이렇게 하는 모델. 그게 세 번째 모델이고 네 번째 모델은 국회가 3분의 2로 뽑자. 그게 네 번째 모델이에요. 그런데 어느 모델이 이겼겠습니까? 네 번째 모델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모델이 국민 투표를 하는 그 투표용지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 국민 투표는 1999년 11월 6일에 벌어져요. 그리고 그 종이에는 그 국민 투표를 하는 종이에는 두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투표용지죠.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호주는 공화국이 되어야 합니까? 그건데요. 그건 제가 요약을 해서 그렇게 물어본 것이고 사실 첫 번째 질문의 그 전체 질문은 상당히 길어요. 호주는 현재 총독과 여왕을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직함으로 교체하되 그 사람은 호주 의회의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 하며 그 다음에 정해진 임기를 가진 사람 그런 대통령이어야 합니까? 그게 이제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있었어요. 두 번째 질문은 호주 헌법에다가 서문, preamble 그거를 하나 새로 넣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 서문이 뭔지를 알아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서문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한 15에서 한 20줄 정도 돼요. 근데 아주 좋은 내용 다 있어요. 무슨 뭐 자유, 그 다음에 관용,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그 다음에 우리의 나라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그 원주민들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원주민들의 오랜 역사, 그 다음에 그 여러 세대에 걸쳐 다른 나라에서 온 그 이민자들, 그 다음에 호주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것, 독립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잘하는 것도 칭찬하지만 그 동등함, 우리의 평등함, 그것도 우리가 떠받들어야 한다는 것, 그런 등등 현재 호주 헌법이 가진 그러니까 1890년대의 관점에서 적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좀 새로 잔뜩 더하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 프리엠블을 넣자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통과가 되려면 표를 어떻게 얻어야 하느냐에 대한 약간 기술적인 내용인데요. 표를 그냥 전국적으로 세워서 더 많은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답니다. 전국적으로 세워서도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주마다 이겼냐 졌냐를 따져서 주의 개수로도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빅토리아가 99%의 비율로 공화국으로 가자.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죠. 그리고 다른 주들은 공화국으로 가자 49, 현재 왕정으로 남자 51. 이렇게 되면 표 전체로 했을 때는 빅토리아가 압도적으로 공화국으로 가자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공화국으로 가자가 많겠죠. 하지만 그 주의 개수로 따지면 공화국으로 가자는 빅토리아만 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화국으로 가지 말자를 51대 49로 만약에 했다면 그러면 그게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려면 표의 개수로도 이기고 그 다음에 주의 개수로도 이겨야 된다. 이게 호주 그 헌법의 128조에 더블 머저리티 이런 규칙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기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 투표를 한 결과를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빨리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를 다 세워서 찬성 반대를 한 거예요. 찬성 반대는 지금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여왕과 그 총독을 빼고 대통령으로 하되 그 사람은 3분의 2의 지지를 얻어야 되고 국회 3분의 1을 지지를 얻어야 되고 뭐 이런 거 그거 찬성하십니까? 그랬더니 호주 전체적으로 반대가 54.9 찬성이 45.1 그러니까 반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호주가 지금 왕정으로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별로 봤어요. 어디가 찬성 많이 하고 어디가 반대 많이 하는가 봤는데 이거를 찬성한 동네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캔버라. 캔버라에서는 63%가 찬성, 그렇게 바꾸자 했고 반대한 데는 캔버라에서 반대한 사람들은
37%. 그게 이제 캔버라만 유일하게 찬성이 많고 나머지는 다 반대가 많아요. 근데 다 반대가 좀 약간 많으냐, 많이 많으냐 이거죠. 빅토리아 반대 별로 안 할 것 같죠? 빅토리아만 반대가 절반을 약간 넘어요. 50.1. 그러니까 빅토리아는 어쩌면 찬성이 더 많을 뻔했죠. 약간만 표가 넘어갔으면. 하지만 다른 데는 반대가 좀 더 많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뉴사우스 웨일즈 53.6. 그 다음에 퀸즐랜드가 제일 이 반대가 많겠죠. 62.6. 그 다음에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58.5,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56.4, 태즈메니아 59.6. 태즈메니아 아주 여왕 되게 좋아하는군요. 그 다음에 노던 테리토리도 빅토리아랑 비슷해요. 51.2. 그래서 하여튼 다 합치면 54.9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반대하여 이거는 그러니까 이 안은 호주는 그 공화국으로 가자 이 안은 기각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그 뒤에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승리냐? 존 하워드의 승리라는 거죠. 만일 저 질문을 그냥 다 빼고 호주는 공화국으로 돼야 됩니까? 라고만 물어봤다면 돼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함에 있어서 그걸 대통령으로 하고 국회의 3분의 1을 하고 뭐 이러면 그중 어느 하나에도 반대가 있는 사람들은 아 그냥 이대로 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국민투표 두 번째 질문도 있었잖아요. 그 preamble 서문 그걸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반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1 반올림하면 61%의 사람들이 반대했고 빅토리아에서도 58%에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태즈메니아에서는 64%의 사람들이 반대했고 퀸즐랜드에서는 67%의 사람들이 반대했으니까 이거는 뭐 전혀 먹히는 게 없는 것이죠. 이게 끝나고 나서 말콤 텀블이 말했습니다. 당시에 말콤 텀블은 그러니까 나중에 정치가가 된다는 걸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개인 말콤 텀블이에요. 말콤 텀블이 말하기를 역사는 존 하워드를 딱 한 가지로 기억할 것이다. 존 하워드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존 하워드를 딱 한 가지로 기억할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존 하워드가 얼마나 그 다음에 수상을 많이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 겁니다. 이 존 하워드는 이로부터도 8년을 더 수상을 하죠. 선거를 여러 번을 더 이기고. 하여간 딱 한 가지로 기억할 것이다. He was the prime minister who broke a nation's heart. 국가의 심장을 망가뜨린. 약간 의역하면 좋겠어요. 약간 의역하면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으로는 백성의 마음을 천갈래 만갈래 찢은 그런 수상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반면에 왕정을 지키자고 주장했던 쪽에서는 이제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제 단결된 나라로서 앞으로 나가자. 이거 흔히 선거 끝나면 듣게 되는 얘기죠. 그거 하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하이코트의 판사 마이클 커비라는 사람이 발표했답니다. 왜 이것이 통과되지 않았는지 이유를 밝히겠다. 그래서 자기가 이유를 쫙 말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 양당이 합의를 보지 못한 점. 그 다음에 너무나 빨리 서둘러서 해버린 점. 그 다음에 이 공화국을 지지한다는 것은 그 큰 도시에 사는 좀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는 인상이 사람들에게 널리 퍼졌다는 점. 그 다음에 그 왕정을 지지하면 좀 애국적이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반감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안된 바에 따르면 그 대통령을 수상이 파면할 수 있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반감. 그 다음에 공화국으로 나가자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하면서 과거에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의 명예를 드높이려는 그런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노동당에 있는 과거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런 일종의 변주. 그 다음에 언론에서 공화국을 괜히 떠받드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 언론이 공화국을 하자는 걸 보니까 저건 나쁜 걸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호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헌법을 고치는 것은 나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인상이 있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999년 호주에서 있었던 여왕 퇴출 작전, 국민 투표를 통한 여왕 퇴출 작전은 실패했죠. 2015년으로 이제 관점을 옮기겠습니다. 2015년 9월 15일 말콤 텀블 한때 이 여왕 퇴출 작전의 주요 인물이었죠. 말콤 텀블. 지금은 수상이지만 그때 90년대 말에는 이제 여왕 퇴출 작전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수상이 되고 그 다음에 야당 당수는 지금 그 노동당이죠. 야당 당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주지사들 그 다음에 주가 아니더라도 테리토리라고 하죠. 노던 테리토리나 뭐 캔퍼라나 이런데 그 사람들 모두 거기에 수장들 모두 알고 보니 아 나는 공화국을 지지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즈음하여 말콤 텀블이 말하기를 이게 지금 2015년 9월 15일입니다. 말콤 텀블이 말하기를 현재 여왕만 사라지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해볼 기회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정말로 현재 여왕만 사라지면 과연 왕정으로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아주 재밌는 질문이죠. 그 질문은 단순히 호주에게만 재밌는 질문 아니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도 재밌는 질문일 뿐만 아니라 영국 자신에게도 재밌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녹음은 여기까지입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은 1999년 호주에서 있었던 실패한 국민 투표를 통한 여왕 퇴출 작전 그것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